여기에 시청자 제보로 입수한 아울렛 구매 영수증이 있습니다. 할인율 50%가 찍혀 있군요. 운 좋게 득템했다고 믿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영수증의 품번을 조회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백화점 전산망엔 등록조차 된 적 없는 상품입니다. 10명 중 9명이 속고 있는 유통의 비밀입니다. 옷깃에 숨겨진 택 하나에 기업의 영업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코드를 데이터로 분석해드립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아울렛 매대에 놓인 옷을 보며 착각에 빠집니다. 백화점 2월 상품을 싸게 건지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믿음이 기업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면요? 주말 아울렛 현장을 보십시오. 붉은색으로 강조된 50에서 70% 할인 태그가 시야를 장악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입니다. 정가 30만 원짜리가 15만 원이라니 반값의 브랜드 제품을 산다는 쾌감이 뇌를 지배하죠. 지갑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검증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 코트가 백화점 진열대를 거쳐온 물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매장에 걸린 옷 대다수는 백화점 근처에도 간 적 없습니다. 애초에 아울렛용으로 기획되어 공장에서 직행한 별개의 상품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를 MFO라고 칭합니다. 메이드 포 아울렛, 즉 아울렛 전용 생산품이라는 뜻입니다. 외관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브랜드 로고, 유사한 디자인 패턴을 차용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단과 부자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이런 겁니다. 제네시스 엠블럼을 달고 나왔지만 보닛을 열어보니 아반떼 엔진이 들어있는 격입니다. 무늬만 명품인 셈이죠. 문제는 소비자가 이 스펙다운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브랜드 측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장 어디에도 이것은 원가를 낮춘 보급형입니다 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높은 정가와 파격적인 할인가만 노출합니다. 소비자는 고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의 착시입니다. 50% 할인된 그 가격이 사실은 애초에 책정된 이 옷의 적정 소비자 가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혜택을 본 게 아니라 딱 그 품질에 값을 치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유통 카르텔의 실체를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왜 아울렛 물건이 재고가 아니라 신규 생산품일 수밖에 없는지 물류 데이터로 입증해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재고설이 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지 계산기를 두려봅시다. 백화점 의류의 시즌 소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업계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정상 판매율은 평균 85에서 90%에 육박합니다. 500벌을 생산하면 450벌은 제값에 다 팔려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남는 건 고작 10여 벌 남짓한 악성 재고뿐입니다. 자, 이제 아울렛 공급량을 대입해봅시다. 현재 국내에 성업 중인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만 20곳이 넘습니다. 여주, 파주, 기흥, 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마다 포진해 있죠. 각 지점마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매장마다 수천 벌의 물량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1년 365일 빈틈이 없죠. 계절이 바뀌어도 물건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셈법이 나옵니다. 백화점에서 팔다 남은 10%의 찌꺼기 물량으로 전국 수십 개에 달하는 거대 아울렛의 매대를 1년 내내 채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백화점 자녀분으로는 아울렛 한 층도 못 채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물건들은 도대체 어디서 솟아난 걸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공장에서 아울렛용으로 새로 찍어내는 겁니다. 브랜드들은 전용 생산 라인을 가동하거나 하청 공장에 저가형 사양으로 별도 발주를 넣습니다. 이는 패션 업계 종사자들 사이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유통구조 분석 결과 아울렛 유통 물량 중 실제 백화점 2월 재고는 고작 5에서 2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0에서 95%는 기획 단계부터 아울렛 판매를 목적으로 설계된 MFO 상품입니다. 왜 브랜드들은
이런 이중 전략을 취할까요? 자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마진이 남기 때문입니다. 기획 상품은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단 혼용률을 낮추고 봉제 공정을 간소화하고 장식을 뺍니다. 덕분에 할인된 가격표를 붙여 팔아도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소비자는 반값에 샀다고 좋아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제값을 다 받은 정상 거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아울렛의 정체가 보입니다. 그곳은 재고 처리장이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만 빌려 쓴 중저가 보급형 시장이라는 별도의 유통 채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백화점의 미판매 재고는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아울렛으로 흘러간다고 믿으셨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명품 브랜드들의 재고 관리 방식은 훨씬 폐쇄적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폭로된 내부 문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남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충격적인 소각 내역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버버리 한 곳에서만 그해 단 1년 동안 무려 415억 원어치에 달하는 의류와 향수 재고를 전량 소각 처리했습니다. 멀쩡한 신상품을 그대로 소각장 불길 속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내부 사실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일자 버버리 측은 2018년이 되어서야 폐기 중단을 선언했죠. 도대체 기업들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비용 처리를 감행했을까요? 답은 철저한 브랜드 자산 방어 전략에 있습니다. 럭셔리 비즈니스의 핵심은 희소성이라는 공식입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는 배타성, 바로 그것이 명품의 가격표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 재고가 아울렛 시장에 헐값으로 풀린다면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비단 버버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최상위 하이엔드 그룹이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할인 판매란 브랜드의 수명을 갉아먹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제품을 태워 없애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성 방어에 유리하다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현직자들의 증언과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아울렛 매장에서 보고 있는 그 명품 로고 상품은 실상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애초에 소각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원가를 절감해 생산한 아울렛 전용 기획 상품 MFO입니다. 둘째,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명품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메스티지 마스티 브랜드의 보급형 라인업입니다. 물론 대규모 소각 사태 이후 ESG 경영에 대한 압박으로 일부 브랜드의 재고 처리 프로세스가 수정되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부나 업사이클링을 표방하고 있죠. 하지만 최상위 브랜드들이 재고를 아울렛으로 대량 유통하는 일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 논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다시 아울렛 현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명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브랜드들은 어디일까요? 주로 준명품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입니다. 코치, 마이클 코어스, 케이트 스페이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용 부티크 라인과 아울렛용 팩토리 라인을 별도로 가동하며 각 유통 채널에 최적화된 상품을 따로 공급합니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연구실 현미경 테스트와 소재 분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 차이를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죽의 단면을 분석했습니다. 백화점 정품 라인은 가공되지 않은 최상급 풀그레인 풀 가죽을 채택합니다. 풀그레인은 원피의 표피층을 그대로 살려 내구성이 뛰어나고 숨구멍이 살아있는 최상위 등급의 소재입니다. 인위적인 가공 없이도 표면 결이 자연스럽고 사용감이 쌓일수록 가죽 특유의 윤기가 흐르며 부드러운 텐션을 유지합니다. 반면 아울렛 기획 상품의 성분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스플릿 가죽이나 코팅 가죽이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스플릿 가죽은 가죽의 내피를 깎아낸 뒤 표면에 인조 무늬를 찍어낸 것이며, 코팅 가죽은 저급 가죽 위에 폴리우레탄 같은 합성 수지를 덧입힌 형태입니다. 매장 조명 아래선 번쩍이며
고급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내구 연한이 짧아 금세 갈라지거나 표면이 벗겨지는 박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손끝으로 문질러 보면 가죽이라기보다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가까운 뻣뻣한 질감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즉 금속 부자재 테스트입니다. 지퍼, 버클, 로고 장식 등은 제품의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품은 황동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고밀도 금속을 사용합니다.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지고 부식에 강해 10년을 써도 변색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울렛 전용 상품의 부자재는 다릅니다. 저렴한 아연 합금 등의 얇은 도금 처리를 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들어보면 무게가 확연히 가볍고 마찰이 잦은 부위는 도금이 벗겨지면서 붉은색 구리 빛이나 회색 속살이 드러납니다. 지퍼의 구동 테스트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백화점용은 YKK 프리미엄 라인을 쓰지만 아울렛용은 브랜드조차 알 수 없는 저가형 중국산 지퍼가 흔히 발견됩니다. 의류 원단 역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같은 캐시미어 코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원사의 등급 자체가 다릅니다. 혼용률을 속이거나 같은 함량이라도 섬유의 길이가 짧은 저급 원사를 사용합니다. 봉제의 땀수, 안감의 재질 단추를 다는 공정 방식까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IT 기기로 비유하자면 껍데기로고만 같을 뿐 내부 칩셋과 메모리, 카메라 성능이 전부 다운그레이드된 보급형 모델인 셈입니다. 즉, 같은 브랜드 네이밍을 공유하지만 태생부터 품질 등급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상품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 교묘한 상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제조사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남겨둔 식별 코드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옷장의 택탁을 확인해 보십시오. 브랜드가 숨겨놓은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상품의 출생신고서와 같습니다. 이것이 백화점 출신인지 아울렛 공장 출신인지를 판별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코치의 사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품 내부의 가죽 패치나 택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제품에는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 앞에 알파벳입니다. 모델명 앞에 알파벳 F가 붙어 있다면 이는 100% 팩토리, 즉 아울렛 전용 생산 라인 제품입니다. 백화점 부티크 상품의 시리얼 넘버에는 이 F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택 구석에 미세한 원형 타깃 마크, 물세이가 찍혀 있다면 이 역시 아울렛 유통을 위해 제조된 상품임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팩토리 스토어 진열 상품의 80% 이상이 이런 전용 상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캡, 계열사인 바나나 리퍼블릭과 캡은 더 직관적인 표식을 사용합니다. 내부 라벨의 텍스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작은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거나 다이아몬드 형태의 문양이 인쇄되어 있다면 아울렛 기획 상품입니다. 이런 표식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만 백화점 정규 라인 재고가 넘어온 진짜 득템 상품입니다. J크루, J 또한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라벨에 작은 점 2개가 찍혀 있다면 아울렛 전용, 점이 없다면 정규 매장판입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원단의 밀도와 공인비의 차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영수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제품의 실제 생산 원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보입니다.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 같은 대형 아울렛의 데이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팩토리 스토어의 정의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내부 관리 코드를 분석해보면 택에 적힌 일련 번호 앞에 특정 알파벳이나 기호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백화점 재고가 넘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울렛 유통망을 위해 별도로 기획 생산된 일명 MFO 상품이라는 증거입니다. 소재와 공정 라인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코드들은 매우 작게 인쇄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의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 표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른 채 결제를 합니다. 브랜드 측은 표기를 했으니
법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니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완벽한 회색 지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을 줄이는 영리한 시스템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게 되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저 50% 할인이라는 빨간 글씨에 현혹되어 그 작은 코드가 말해주는 품질의 진실을 놓치고 지갑을 열어왔습니다. 이제 이 내부 암호를 해독했으니 쇼핑할 때 반드시 제품 태그의 시리얼 넘버를 스캔하듯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표에는 더 교묘한 심리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중 가격 표시제입니다. 정가 50만 원의 삭제선을 긋고 그 옆에 할인가 25만 원을 크게 적어놓는 방식입니다. 시각적으로 반값이라는 정보가 뇌에 입력되면 소비자는 이것을 합리적인 투자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검증이 필요합니다. 삭제선이 그어진 50만 원이라는 가격은 시장에서 검증된 가격일까요? 애초에 아울렛용으로 기획된 상품에 백화점 정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집단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매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만 약 300건에 달합니다. 소송의 쟁점은 가짜 참조 가격, 즉 팬텀 프라이싱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가격을 정가인 것처럼 꾸며 할인율을 부풀린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 참조 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구매가 얼마나 경제적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준점 자체가 조작된 데이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조 가격이 허구라면 우리가 느끼는 할인 혜택 또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제 법적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코어스는 아울렛 전용 상품에 백화점 정가를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약 65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제이시펜이 역시 유사한 소송에서 약 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기만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법원은 이러한 가격 정책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사기적 마케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번도 그 가격에 팔린 적 없는 옷에 가상의 가격표를 붙인 셈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배가 숨을 내리듯 처음에 제시된 숫자가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입니다. 50만 원이라는 강력한 탐을 먼저 보여주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숫자에 고정되어 이후 제시되는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25만 원이 객관적으로 비싼지 싼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50만 원보다 싸다는 사실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의 실제 원단 품질이나 마감 상태가 25만 원의 가치를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마비됩니다. 국내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아울렛 운영사 4곳에 총 6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가격 표시 문제보다는 할인 행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갑질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소비자를 향한 이중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국내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헐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목격하는 70%, 80%라는 숫자는 혜택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장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쯤 되면 아울렛 자체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의 목적은 쇼핑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소비를 돕는 것입니다. 아울렛 물류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전체 물량의 5%에서 20%는 실제 백화점 2월 상품, 즉 진품이 섞여 들어옵니다. 핵심은 수많은 기획 상품 더미 속에서 이 진주 같은 오리지널 리테일 재고를 골라내는 검증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개발한 5단계 검증 체크리스트 중 핵심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사이즈 분포도입니다. 진열대의 사이즈가 뒤죽박죽 비어 있다면 합격입니다. 백화점 정상 매장에서는 인기 있는 황금 사이즈가 가장 먼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아주 작거나 아주 큰 사이즈뿐인 게 정상입니다.
반대로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모든 사이즈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의심하십시오. 이는 아울렛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방금 찍어낸 기획 상품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컬러 스펙트럼입니다. 진짜 2월 상품은 난해하거나 호불호가 갈리는 색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난하고 예쁜 색상은 이미 정가에 다 팔려나갔을 테니까요. 반면 블랙, 네이비, 화이트, 베이지 등 누구나 선호하는 베이지 컬러가 대량으로 진열되어 있다면 이는 기획 생산된 물량입니다. 재고 처리가 목적인데 가장 잘 팔리는 색상이 넘쳐난다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매장 내 위치, 즉 조닝입니다. 매장 관리자 인터뷰에 따르면 진짜 보물은 주로 매장 가장 안쪽 구석이나 하단 선반에 배치됩니다. 물량이 적고 사이즈가 깨져 있어 메인 동선인 입구나 중앙 매대에 진열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중앙 매대는 기획 상품의 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택에 적힌 품번을 구글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앞서 언급한 식별 코드가 핵심 열쇠입니다. 브랜드별로 상이한 이 코드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앱을 활용하거나 쇼핑 전 해당 브랜드의 아울렛 전용 코드를 숙지하고 가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풀 사이즈, 인기 컬러, 메인 진열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건 아울렛 전용 저가 상품입니다. 반대로 사이즈가 빠져 있고 색상이 독특하며 매장 구석에 한두 벌 걸려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단과 봉제가 우수한 백화점 오리지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검증 알고리즘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상술에 속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상품을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울렛 할인율 뒤에 숨겨진 유통의 메커니즘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아울렛에 걸린 옷의 80% 이상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품질이 아닙니다. 기획 단계부터 원가를 절감해 만든 별개의 상품입니다. 이 애초에 원가 절감을 목표로 공정 단계부터 다르게 설계된 기획 생산품입니다. 겉보기엔 유사해 보일지라도 현미경으로 분석해보면 원단의 밀도, 가죽의 등급, 부자재의 스펙이 백화점 상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태그에 인쇄된 정가라는 숫자는 단 한 번도 시장에서 거래된 적 없는 오로지 높은 할인율을 연출하기 위해 임의로 책정된 앵커 프라이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혜택이라고 믿었던 50%의 할인은 사실상 할인이 아닌 처음부터 기획된 가격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장 경제 논리상 싸고 좋은 명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격 책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가 구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품질 타협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브랜드 로고가 주는 환상의 지갑을 열기보다 제품의 내구성이나 마감 상태 같은 실질적인 물성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분석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울렛이라는 유통 채널을 전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렛 전용 라인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면 구매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메인 라인의 재고를 반값에 건졌다는 착각만큼은 확실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든 그 아울렛 전용 상품은 태생부터 딱 그 가격에 팔리기 위해 제조된 보급형 모델입니다. 이 팩트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구매하는 것은 소비의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선택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브랜드가 정교하게 설계해둔 마케팅 프레임 안에서 수동적인 구매자로 머물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라벨 속 품번 코드를 해독하고 진짜 2월 재고를 구별하는 검증된 매뉴얼을 확보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인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매장 방문 시에는 옷을 고르기 전에 내부 케어 라벨의 코드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사이즈가 풀로 채워져 있는지, 색상 옵션은 다양한지, 진열 방식은 어떤지 체크하십시오. 이 간단한 검증 프로세스가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할인율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 제품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울렛 할인 구조 이면에 감춰진 가격 책정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태그에 찍힌 미세한 점 하나, 시리얼 넘버 속 알파벳 한 글자가 수십만 원 상당의 퀄리티 차이를 의미한다는 사실, 이제는 간파하셨을 겁니다. 현명한 소비자 입장에서 아울렛을 무조건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알고 사는 것과 속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공개한 코드 식별법과 재고 운영 패턴을 적용하신다면 아울렛에서도 진정한 가성비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매장에서 태그 뒷면의 코드를 유심히 분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구매 후 한참 뒤에야 아울렛 전용 상품임을 알게 되어 당황했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였고 어떤 경로로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 생생한 데이터를 기다립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대형마트 할인 라벨의 비밀을 추적하겠습니다. 1+1 행사와 50% 할인 스티커 뒤에 숨겨진 유통기한 임박 상품의 진실, 과연 소비자에게 이득일까요? 기업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소비의 함정을 미리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가게 경제를 방어할 수 있는 심층 분석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널리 알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심층 취재 영상에서 뵙겠습니다.